재밌더라입니다. 드라마 지리산이 첫 방송부터 반전으로 안방극장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리산 1회에서 강현조와 서희강의 첫 만남이 그려졌습니다. 강현조가 지리산 국립공원 해동분소에 첫 출근할 때 인사할 틈도 없이 출동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해동분소 분소장 조대진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인사하기도 전에 강현조는 정구영과 함께 조난 사고 현장의 수색을 위해 합류합니다. 정장 차림으로 출근한 강현조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등산화만 신고 나섰습니다. 이미 조난자가 조난당한 지 23시간이 지난 후여서 골든타임 30시간을 7시간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 119 구조, 의용소방대, 산악레인저 총동원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수색이 진행되는 중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서 시간도 상황도 여의치 않게 되고 있었습니다. 한창 수색 중에 낙석 사고가 발생했고 한 레인저가 돌에 맞고 기절하여 로프에 매달려 있을 때 서희강이 몸을 던져 그 레인저를 구출합니다. 그렇게 강현조는 서희강을 만나고 다친 레인저를 대신해서 서희강과 강현조는 한 조를 이루어 수색을 계속합니다. 서희강은 자살 포인트를 찾아다니며 수색하다가 다음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낙내 구간의 지름길을 택하게 되고 강현조는 거기서 굴러떨어지면서 조난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조난자 염승훈이 야생화 군락지에서 부모님과 찍은 사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계곡물이 넘쳐 흐르고 레인저들도 불안한 계곡물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수색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강현조와 서희강은 폭우를 뚫고 3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야생화 군락지에 가려고 했지만 소장이 나타나 모든 수색을 중단시키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조난자 염승훈의 할머니가 해동분소에 찾아오게 되고 수색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레인저들은 속상해합니다. 서희강은 다시 장비를 가지고 혼자서 야생화 군락지로 가게 되고 가는 중에 강현조와 만나 함께 수색하게 됩니다. 폭우 속에서 만난 둘은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서희강이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와 미쳤어? 라고 묻자 강현조는 내가 미쳤으면 선배도 미친 거다라고 받아치고 이어 외롭지 않겠다. 쌍으로 미쳐서 안 오면 후회할 것 같아서 왔다. 선배도 그래서 온 거 아니냐? 만에 하나 살아있다면 죽을 테니까라고 말했고 둘은 함께 수색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조난자 염승훈의 할머니가 손자에게 온 문자를 보여주면서 수색을 재개하게 되고 먼저 야생화 군락지에 도착한 강현조와 서희강은 분소소장 조대진의 명령에 따라 염승훈의 핸드폰이 터질 수 있는 곳을 수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자 강현조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영을 조차 상수리 바위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염승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염승훈은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한 서희강과 강현조는 염승훈을 발견한 바위에서 강현조가 본 돌멩이와 나무의 표식을 유물한 국가에게 보여주고 그 표식이 빨치산들이 쓰던 신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후 2년이 흘렀고 서희강은 휠체어를 타고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직하면서 수색을 종료한 조난자를 예상과 다른 개암 폭포를 찾아보게 하고 거기서 100골이 다 된 조난자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3달 동안 발견하지 못한 조난자를 휠체어 타고 온 서희강이 찾으니 모두 궁금해하고 이유를 묻자 서희강은 의용소방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에 강현조와만 아는 표식이 찍혀 있고 그대로 거기에 조난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레인저 이다원은 서희강의 이 말을 듣고 강현조가 그렇게 표식을 해놓은 것 아니냐고 했지만 조대진은 강현조가 이제는 산에 올 수 없다고 말하며 코마 상태에 있는 강현조가 화면에 나타나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1회는 액션 영화가 아닐까 할 정도의 강렬한 인상을 주었지만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이야기 전개에서 갑작스러운 반전으로 2회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류승용의 나레이션처럼 지리산 레인저들의 활약과 함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대한 언급을 통해 조난자 구조부, 나는 초자연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재밌더라였습니다.